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도시환경사업소와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현황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6개 팀 82명의 직원이 3개 학습관과 9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식으로 대표되는 학교 공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덕계, 백석을 비롯해 2020년 1월 개관한 옥정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35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전년 대비 1분기 참여율이 35%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근거리 생활밀접형 평생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 학습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교육주체 간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0개 사업 29억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각 학교 특성에 맞춘 교육 사업 보조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특효 주제에 맞는 자료 확충 및 다양한 체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테마 공간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 시민의 독서 생활을 위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책 읽는 양주 독서운동 등의 범시민 책 읽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375쪽 희망도서관 화장실 안내판 개선입니다. 양주 희망도서관 화장실 안내판이 남녀 이미지가 통합된 사인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남자와 여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남녀 이미지를 분류하여 화장실 사인물을 2019년 10월 중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대응 지원 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지난달에 조양중, 옥상, 방수 등 8개 교계 4억 4천만 원의 대응 지원 사업비를 관내 공사업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완료하였고, 추후 대상 사업 선정 시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7쪽 대학 입학 정보 설명회 운영 개선입니다. 2019년 5월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여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참여율이 높았던 지역을 고려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장소와 개최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 도서관 운영 관련 전문성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양주시 도서관 사서직은 공무직 14명을 포함한 39명으로 신규 공무직 채용 시 사저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공무직 직원의 사서 자격 취득, 사서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19년 혁신교육지구 설문조사 결과를 2020년 사업에 반영하여 양주의 문화예술 및 역사 교육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2020년 양주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반기 모니터링, 사업 만족도 설문 실시, 포럼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청 교육지원청 불정책에 따라 양주교육지원센터를 2020년 5월 개소하였으며, 양주교육지원센터를 통한 교육청과의 보다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도서관별 특화 운영 개선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6개 분야 특성화 자료수는 총 32,500억 원이고 2019년에 214개 특화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 개관한 옥정호수도서관은 행정자료 및 지역자료 분야로 특화하여 양주시의 지역문화를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각 도서관의 특화 분야 자료를 확충하고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이달의 책 작가 초청 강연 홍보 강화입니다. 2019년 올해의 책 작가 초청은 이외에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올해의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책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의 책은 78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선정한 만큼 작가와의 만남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양주 시민의 책으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희망장학재단 장학금 기준 개선책 마련입니다. 2019년 제4차 희망장학재단 이사회 심의를 통해 성적 우수 분야 지정대학 장학금을 추가하는 선발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고, 합리적 장학 기준 수립을 위해 학교, 군 및 거주기간, 가산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여 2020년 제14기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성적 우수 분야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료 후 동아리 결성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를 통해 재능 기부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시민학습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여 프로그램 사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동아리 연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철조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연간 독서 문화 행사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관기관 협조인들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 프로그램 홍보 방식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전 시민의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지역 서점 도서구입 형평성 제고입니다. 현재 등록된 8개의 경기도 인증 지역 서점에 수의계약 시 동등한 납품 기회를 주고 있으며, 향후에도 형평성 있는 도서 구입으로 관내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양질의 도서 구비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학교 실내 체육활동 제고 노력입니다. 2019년 체육관 건립을 위해 3개 교에 8억 4천만 원을 지원, 금년 8월경에 모두 준공 예정이며,
올해는 도교육청은 체육관 건립 계획에 맞춰 4개 학교에 14억 원을 지원하여 환경 문제에 구애받지 않는 체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관연도 행정사무소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이던 총 3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87쪽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체계적인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7월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제1회 지역서점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서점 관련 주요 현황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도서관 행사 시 서점 홍보부스 운영,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프로그램 등 지역서점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역서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평생학습관 이용 할인 면제 대상 확대입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양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검토하여 평생학습관 이용 할인 대상 다자녀 가정과 국가보훈 대상자 직계 가족을 추가하여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수강료 면제 감면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면밀한 중앙도서관 장서 구입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10월에 개관한 옥정 호수도서관의 소정도서는 6만여 권이며 올해 이용자 희망 도서 및 신간 도서를 추가 구입하 2만여 권의 자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관으로서 양주시 행정자료와 지역 문안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및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근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이 보니까 그 6개 팀에 이제 82명 직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직도 14명이나 되나요? 공무직이 전체로 따지면 43명입니다. 현재? 예. 아까 여기 내용 보니까 14명, 39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저 도서관하고 운영하면서 또 공공도서관 운영하면서 그 인원이 좀 부족한 겁니까? 적정한 수준입니다. 적절한 수준이에요? 네. 뭐 인원을 좀 이렇게 저 늘려서 한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738페이지 이제 본의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그래서 이제 옥정 호수 도서관 뭐 참 잘 돼 있어서 현재는 뭐 휴관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보면 이제 오시는 뭐 시민들도 많고 또 주변 환경이 이제 좋다 보니까 그 도서관 좀 우리 양주시에서 아주 잘된 도서관인데 그럼 지금 휴관할 때 그 뭐 공무직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뭘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도서관이 2월 24일부터 휴관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 최초로 도서관 건립된 게 독점도서관이 94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장기간 휴관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장기간 거쳐서 쉬면서 할 수 있는 정비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 한 달, 2달 동안 장기간 쉬면서 그 휴관 기간 중에 정비할 부분들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문화생활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 도서관에 오셔서 뭐 책만 보는 게 책만 보는 거 책도 보는 거 있겠지만 또 오셔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휴관돼서 그렇게 잘하는 도서관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서점 도서 구입 현황 보니까 2019년도에 좀 집행 잔액이 좀 남았네요. 도서 예산은 전 8억 3천인데 집행 내역은 7억 4천 정도 되고 그 이유가 좀 있나요? 2019년도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8억 3천인데 구입한 금액은 7억 4천. 그러면 그 남은 집행 잔액은 2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월 된 건 아닙니다. 2월 안 시켰어요? 예. 그럼 반납했나요? 그 잔액은 아닌데. 예, 입찰 차액 입찰 차익입니까? 90%의 입찰이 되기 때문에요. 90%에 입찰돼서 네네. 그래도 남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래도 차익이라도 예산은 8억 3천을 해놓고 집행은 7억 4천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입찰을 하면 차익이 많이 생기나 봐요. 그 서점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의 계약으로 거의 하는데요. 입찰은 이제 해도 업체만 선정하는 입찰이지 가격은 무조건 90%에 하도록 법으로 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입찰 차익은 무조건 10% 나옵니다. 10%. 예. 그리고 이제 인증 서점이 그 8개죠. 총 8개소. 예, 12개소에서 8개가 인증을 했어요. 8개가 인증이 된 서점이고 4개소는 인증이 안 되고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그 지역 서점 그 활성화해서 이제 조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다 이제 금액이 이제 또 비슷하면 좋은데 좀 자료 보니까 좀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19년도에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많은 데는 뭐 1억 3천까지 되고 적은 데는 5,500도 5,500까지 되는데요. 예. 그 이유가 그 작년에 옥정 호수소관을 신규 개관하면서 그 도서관 신규 개관할 때는 책을 나눠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수익액 금액을 넘어가요. 2,200을 넘어가면 그거 이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을 해서 나머지 그 지금 거기 보시면 입찰이라고 쓴 그 부분에 상록수, 신양주, 양주, 커피, 책방 거기서 그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 균등하게 나눠지는 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개 그 인증 지역 서점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례에도 이제 관내업체로 돼 있기 때문에 예. 8개 업체에서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그게 수익액 뭐 5천만 원 이상은 뭐 그렇지만 수익액을 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수익의 금액을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고요. 예. 그 신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찰을 뺀 신양 그 수익의 금액이 적은 거는 좀 인증을 나중에 하반기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인을 제외하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는 그 책을 입찰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좀 균등하게 이제 본의원이 이제 그 의문점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우리 올해는 이제 본의원이 만난 적은 한두 번 있었나요? 근데 뭐 지난 연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략 목표가 보니까 꿈을 실현하는 인재양성 교육도시입니다. 네. 맞죠, 원장님? 네. 저희가 꿈을 실현하는 인재양성 교육도시로서의 양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게 조금 약간 포괄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계속 갈망하는 게 저희가 교육도시로서의 양주가 명품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해서 명품 도시로서의 교육 도시가 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 예산이 올해 186억 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교육 분야 예산이 140억, 75%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실제 학교 급식이 65억, 뭐 이런 대형 지원 사업 해가지고 실제 그 양주만의 독특한 교육을 하기 위한 거는 혁신교육에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뭐 재원이 투자되고 인력이 투입이 되면은 그런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그 재원이나 인력에 대한 제한도 있고 또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교육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학교를 거쳐서 뭐든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학교장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학교장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혁신교육지구를 만든 취지도 그런 학교와 학생과 지방자치단체와 모두가 함께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본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학교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지금 학교에 투자하는 교육비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 전략적 목표에 교육도시로서의 어떤 뭐 명품을 만드는 이런 사업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작년하고 대반 뭐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업이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또 안타까운 거는 그나마 지금 코로나19로 어떤 뭐 지금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뭐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이고 나머지 공교육에 대한 투자 사업비 이런 것만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양주가 정말 어떤 그 공교육을 벗어난 그 명품으로서의 명품 도시의 어떤 교육에 이런 거를 자리 잡으려면 더욱더 좀 색다른 교육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요 성과를 보니까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도시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전년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평생학습 마을, 시민학습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했는데 이거 올해는 다 전반적으로 다 못하고 있죠.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그 평생학습하고 도서관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개강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2달 하고 중단을 했고요. 그 도서관 프로그램은 2월에 개강을 하는데 그 수강생만 모집을 하고 중단된 것도 있고 아예 수강생 모집도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혹시 대처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을 처음부터 예측을 했다면 네.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봤을 텐데 계속 저희도 이제 이번 달에 끝나겠지 한 달만 하면 그렇게 미뤄져다 보니까 그런 방안들을 사실상 마련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마련하셨으면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 하면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 지식 사이트라고 경기도 그 사이트가 있는 교육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거기를 이용하도록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저희는 그거는 이제 도에서 하고 저희도 참여를 하지만 하는 거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예를 들면 학교에 지금 입학 설명회도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저희가 그 온라인상에 유튜브 뭘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되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쉽지 원장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언제 끝날지 안 끝날지가 그거를 두고 방안을 검색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마 SNS 상에서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하던 이런 집합식 교육보다는 그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그쪽에서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설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교육에서 교육청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그 평생학습과 양주시에서 하는 평생학습 별도 분리하셔야 돼요. 홈페이지를. 지금도 별도 분리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그 이렇게 루트나 이런 거를 보면 본의원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홈페이지가 별도로 양주시만의 독특한 여기 구축 사업비도 보니까 홈페이지를 양주시만의 그 독특한 그 교육원 평생교육 교육원을 따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경기도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거 말고 양주시 평생교육 학습 그 평생교육 학습 홈페이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 면에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책 읽는 도시 양주 조성을 위한 생활 속의 독서 환경 조성에 양주 올해의 책 선정 4권 및 독서문화진흥원 사업 이 있었고 그 위에 자동화 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설정이 돼 있어요. 작년 예산에 2억 4천만 원 맞죠? 아닌가요? 홈페이지 구축이요. 여기 있는데 자동화 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13개 해서 2억 4,100만 원이 도서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평생교육진흥원 회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2019년도에 그거는 아마 저기 도서관에 있는 그 자동화 무인 자동화 기기 비용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무인 자동화 기기인데 책 낫기. 예,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길래 홈페이지를 따로 별도로 구축할 것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지 옥정 호수 도서관에 작년에 하면서 그 홈페이지를 정체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거가 혹시 그 평생교육 그 학습에 대한 홈페이지를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실 예산인지 그건 궁금해서 아닙니다.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SNS 상에서 어떤 그런 교육을 위한 정비를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정도로 평생 학습이 대면 학습에 대한 부분은 전환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거는 뭐 단시간에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네. 예산 과목도 변경이 많이 돼야 될 것이고 네네. 그거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년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34명의 조직 인력이 있네요. 현재는 정규직이 36명입니다. 36명. 그 6급 이하 직원들이 33명인가요? 혹시? 예, 저 빼곤 6급이야 35명이죠. 그러면. 네. 그 어떤 직종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일반직에는 그 사사직렬이 가장 많고 저희 도서관이 그다음에 뭐 행정직 또 그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까 임재근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뭐 행정직은 행정을 할 수 있다 하고 나머지 도서관 관리에 대한 도서관 관리팀이라든지 뭐 공무직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원의 현재 그 전체 인원이 113명인데요. 네. 그 중에서 도서관 관련된 업무가 1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사실은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시설을 정비하고 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부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소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어떤 일을 찾아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장에 집행부에서는 그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산적해 있는 과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는 대로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다른가요, 거기하고? 그 도서관에서 이제 그 적어도 지난 5월 달까지는 저희가 당초 그 수관 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또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예를 들면 책을 전체 다시 소독을 하기도 했고 또 라벨을 붙인 지가 오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떼가지고 대분류를 한다든지 그 작업은 이미 옛날에 끝난 지 그런 오래됐잖아요. 부분들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정비를 하고 그런 직업들을 했고요. 말씀하신 인력의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그냥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나 이런 사항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부적인 갈등 문제를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도서관 휴관 지금 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그 일이 내부적으로 바쁘다면 그런 거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글쎄 그 보는 시각 차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공무 직원들이 40명이 넘다 보니까 내부에서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는 건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에서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일어나서 관리직에서 잘 살피고 다스리는 것도 관리직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777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환경 개선 2019년에 환경 개선 사업과 대응 지원 사업으로 나눠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뭐고 대응 지원 사업은 뭡니까? 환경 개선 사업은 그 어떻게 보면 풀경비 성격이어 가지고 어떤 목을 정해두지 않고 그때그때 학교에서 이제 시급하게 발생되는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없이 세우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고요. 대응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를 통하고 해서 교육청과 6대4 비율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 대응지원 사업이 본의원이 뭔지가 좀 궁금해서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를 대응지원 사업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 선정 시 학생이나 뭐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각 위원회나 그 다음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주시에 이상하게 대응지원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사업 내용은 거의 그 비슷해요. 규모의 차이입니다. 규모의 예. 차이. 그래서 대응지원 사업이 학교 운영위원회나 심의를 좀 받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보면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사업 계획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이거는 교육청이 원래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대부분 노후된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노후로 인한 교육청 사업이었고 교육청도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양주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해줘야 되나? 그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인데 거기에 이제 하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 급식시설, 교육시설 개선,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제 풀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응 지원 사업 내용 보면 당연히 학교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수년 전부터 이제 지적도 됐고 또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작년도보다 올해 10억 가까이 줄여서 작년 14억에서 올해는 14억 4억 네, 4천만 그래서 원 작년에도 줄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거를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본 의원이 이제 이게 자꾸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교육청이 자꾸 발을 뺀다라는 느낌을 받고 자꾸 양주시에 푸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양주시에다가 뭘 자꾸 부탁을 합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또 민원 처리를 자꾸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도 곤란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이런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좀 어떤 사업별 분류를 해서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켜서 환경 개선 사업은 뭐고 대응 지원 사업은 뭐다 하고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에도 명시화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서 대응 지원 사업은 그래도 민주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학교에다가 여론조사도 좀 하고 각 위원회별로 뭘 해야지 되냐, 필요한 게 뭐냐 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지원 사업은 차년도 사업을 당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하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집행하고 있고요. 그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계속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올해는 금년도에는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0년에 없는 것 같아요. 안 세웠고 그걸 대응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한번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그 내용이 총계 20개 사업을 하셨습니까? 예, 금년도 20개 사업입니다. 네. 지금 이게 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보조금들이 교부된 것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 집행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모여야지 뭘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생활체육교육놀이라든지 학교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고고 찾아가는 스쿨북이라든지 초중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유학년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실시를 해서 뭐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인 목표를 잘 세웠는지를 목표 설정해가지고 만족도나 이런 걸 다 조사했습니까? 결과 보고서 19년도 그 혁신교육을 28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견 수렴을 한 결과 교직원 포함해가지고 교직원 118명, 학부모 1,050명, 학생 840명에 대해서 그 여론 수렴을 해서 그 내용들을 반영한 사업이 2020년도 사업 20개 사업입니다. 그 대부분 다 만족한 결과나 이런 거를 도표로 나타내서 받으셨어요? 만족도 조사한 거는 이제 뭐 평균 따지면 또 교직원 쪽에서 평균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사업이 올해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19년하고 20년하고요? 예, 아닌가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는 뭐 매우 만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거는 뭐 좀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망천 고등학교 사업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됐고 올해도 했는데 그 부분들은 고등학교에다가 거의 1억 가까이를 그 사업 편성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고 그런 거 말고는 그 2020년 사업 790쪽에 보시면은 미술관 옆 박물관부터 쭉 그런 사업들은 그 여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역의 역사, 문화, 인프라 교육을 활용한다든지 뭐 교육극제 해설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다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꼼꼼히 잘 챙겨서 양주시 교육 발전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희입니다. 지금 체육관 짓는 거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짓고 있습니까? 좀 학교 어디 학교죠? 작년에 3개 한 학교들 올해 8월 정도에 준공합니다. 올해 준공한다고요? 세 개 학교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올해 8월에 준공합니다. 아, 올해 8월에? 네. 다행이네요. 그럼 올해 이제 예산 쓴 거는 지금 뭐 설계, 그 교육청에서니까 설계 들어갔습니까? 설계 단계. 설계 단계. 꽤 늦네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시에서 좀 지도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 측에서 좀 늦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조기원 한민혜 의원께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에서도 그 환경개선 사업 시로 받죠. 경기도에서 그 환경개선비 받고 있죠. 학교에다가요. 예. 예, 따로 받습니다. 몇 군데나 받았죠, 올해? 그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학교를 보는 건 맞는데, 왜냐면 시에서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 백석고등학교도 뭐 냉난방 시설 뭐 몇 억을 받고, 뭐 덕정 초등학교 습 사업도 6천만 원 받고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이거 교육청에서 한다고 다 그러지만 급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마 대형지원 사업으로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뭐 환경지원 사업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대형지원 사업 포함해서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형지원 사업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체육관 사업 때문에 아마 대형지원 사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사업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환경지원 사업 작년도 뭐 한 2억 7천 정도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어쨌든 그 도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하면 아마 환경지원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의 도의원한테 좀 말씀을 잘 하셔서 그 환경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그 학교 사업비가 있어요. 도의원들한테 배당 받는 것들이. 그럼 그분들이 모르면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든 우리 시에서 알든 그걸 알아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도의원님한테 그 사업비가 있으면 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양시에 좀 갖다 달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맨날 경기도 교육청이 동천교육청이 돈 있습니까? 사실 돈 별로 없대요. 거기도 그러나 이제 경기도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좀 충당을 해서 우리 양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777쪽에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에 사업비가 각 학교별로 많게는 5억, 적게는 7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환경개선 사업이요? 예. 777조 학교 관련 지원 사업.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집행했던 금액은
보통 2천만 원 이하가 나간 거고요. 그 나머지 대응 지원 사업은 그 금액 제한은 없고요. 네. 그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심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6대4 비율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이 뭐 5억에서 7천이면 차이가 엄청난 건데 요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환경 개선비가 아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은 학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7개, 대학교 3, 특수학교 1 이렇게 해서 학교 현황이 양주시는 그렇게 분포가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35개고 중학교가 10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과밀 학급으로 인한 지금 중학교가 부족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많은 의원들과 저 역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지원청에다가 계속 그쪽으로 이제 전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밀학급 문제가 지금 있는 학교가 이제 옥정지구, 옥정 신도시하고 고읍지구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옥정 초등학교 같은 게 1,000명이 넘고요. 뭐 덕현중 뭐 그런 학교의 신도시에서 이제 주로 학생 과밀학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일단은 올해 이제 옥비 초등학교 하나 개교를 했고요. 내년도에 초, 중고 하나씩 추가로 이제 개교를 합니다. 옥정지구 안에. 그러면 다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완화될 게 그게 옥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 고읍 쪽에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고읍 지역에다가 실제적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해서 본 의원이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 학군제를 추진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아마 원장님도 민원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공동학구제 말씀하시네요. 예, 예. 공동학구제가 이제 그 읍면 지역 학교로 도시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하고 계십니까? 네. 또 그렇게 추진을 함에 있어서 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또 도시로 또 몰려올 수도 있고 그런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혜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관 안내판 화장실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교체 완료를 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올해 책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지금 하지 못하고 계시죠. 예. 지금 작가와의 만남 연 4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올해 양주시 책이 4권인데 이 4분의 작가님을 다 모시나요? 다 모시는 건 아니고 저에게 2분 정도 모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뭐 상반기에 하려던 것도 지금 거의 지금 못해서 그 부분도 지금 거의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고 역사의 쓸모라는 그 책도 지금 저희 의원들도 아마 양주시 선정된 책이기도 하지만 역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쌓는 의미에서 지금 선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독서 토론회도 할 계획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안으로 우리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교육진흥원도 함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77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9년도에는 280개 사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으로 지금 축소가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의견 수렴을 2019년도 혁신교육지구 이거 함에 있어서 교직원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줄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처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혁신지구로 사업으로 들어갔고, 사실 말씀드리면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일반 사업으로 빼서 실제 혁신교육지구라고 할 만한 사업들 위주로 넣고 신규 사업을 넣어서 20개 사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교직원들이 유사 프로그램 통폐합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문지 첫 번째 건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는 아무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다 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반영을 해서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일은 지금 잘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그 설문지 의견 수렴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거의 다 반영을 하셨어요. 근데 사업을 앞만 훑어봐도 자연 생태를 체험을 요구했던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한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직접적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건 자연이라기보다는 체험형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자연이라고 한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체험형은 많죠. 근데 학부모들이 요구한 자연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해 달라 했는데 그거는 2020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보니까 앞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누락됐는지 그래도 의견을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래도 반영을 하면 좋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에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들이면서 어떤 몫을 특정하지 않고 체험형 교육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위축되고 실시가 안 되고 있지만 각 우리 평생교육원 모든 직원들은 그 맡은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적절히 시간을 활용할 건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공무원의 모습들이 좀 더 열심히 힘껏 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평생교육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